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거의 운용하는 회사가 일단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가 지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AI의 개발 트렌드가 갑자기 좀 바뀐 측면이 있어요. 1월 20일부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시장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반도체 타깃에서 하는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에 가장 정책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IRA법이라고 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결국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이제 보조금 이걸 이제 받기 위해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칩스법이었죠. 칩스법은 이제 또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바이든의 정책을 또 이제 트럼프가 뒤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돈이 지불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불확실해지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불확실성이긴 해요. 근데 의외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AI 가속기 쪽으로 5년 동안 5천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의 팀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잘하는 회사들 다 모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뱅크까지 붙었죠.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 쪽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처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 자체가 규제 완화예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금기에 대해서 뭔가 이걸 요구하고 뭐 페이퍼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반도체 섹터에 좀 긍정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기업 또는 AI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기존에 이미 알려진 기업들이고요. 일단 사실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거의 운용하는 회사가 오픈 AI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재무적으로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소프트뱅크고요. 그래서 이제 펀딩하는 거는 소프트뱅크, 운영하는 거는 오픈 AI입니다.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암하고 퀄컴하고 다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는 다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걸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같은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AI 패권을 강화하겠다, 주도권을 틀어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팀 아메리카를 꾸려서 다 힘을 합치자. 이거는 이제 트럼프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여기 또 뭐 오라클이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이걸 주도하는 회사가 오픈 AI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 AI가 제일 그래도 좀 수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반도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습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든 아니면 브로드컴의 ASIC이든 마벨 테크놀로지의 ASIC이든 기본적으로 고성능, 전력 효율이 좋은 HBM은 반드시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기술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가 지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최근에 제 주가 흐름들이 좋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좋았지만 TC본드라는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주가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쪽에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DSP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게 VCA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이제 국내 유일의 TSMC VCA가 에이직랜더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TSMC에다가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납품하는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도 뭐 좀 탄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미 지금 투자를 해놨잖아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테일러에다가 지금 30조 가까이를 투자를 했고요.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빨리 탄핵 사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트럼프의 카운터파트가 빨리 나와야겠죠.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표할 수 있는. 아무래도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뭔가 트럼프하고 협상하기에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기 정부에서 빨리 이제 뭔가 이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한 거의 200조 원 정도를 이제 미국이 그 자국으로 제조업을 유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0조 원을 우리나라가 했는데 사실 지금 보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개별 기업이 미국 행정부하고 뭔가 협상을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 정부 차원에서 좀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SIC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요, 그 AI의 개발 트렌드가 갑자기 좀 바뀐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 생성형 AI라고 하면 보통 GPT라고 하잖아요. 제너러티브,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프리트레인드죠. 사전 학습 모델이 원래 메인인 줄 알았죠. 네. 그리고 사전 학습 모델은 이게 이제 추론이 될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가장 빨리 답변을 뽑아내는 거.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토큰당 비용을 뽑아내는 게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추론 반도체는. 근데 이게 갑자기 개발 트렌드가 확 바뀌었어요.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화가 필요하구나. 추론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빨리 답변 뽑아내는 게 다가 아니라 사람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답변을 내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AI, 그 사람에 맞게 최적화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나중에는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주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AGI가 되면 조직을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픈 AI의 O1, O3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 건데 그게 이제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를 열었던 거죠. 기존에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는 사전 학습에만 이게 이제 고성능, 고도화된 칩이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이제 추론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답변을 내고 더 고도화된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되면서 ASIC이 원래는 굉장히 가볍고 전성비 좋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다가 갑자기 ASIC 자체가 고도화될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존의 LPDDR 같은 범위형 DRAM 쓰다가 갑자기 HBM을 막 채택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설계한 프레미엄 2 같은 경우도 원 대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해지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HBM이 필요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 같은 업체들 갑자기 HBM이 필요해지니까 SK하이닉스한 찾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ASIC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가성비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굉장히 퍼포먼스도 중요해지고 있고 여기서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수혜를 보게 되지만 브로드컴이나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런 고성 칩을 설계를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죠. 2025년에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 또는 회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작년에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시장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하반기부터는 국내 시장 조심하자. 그리고 미국 쪽으로 좀 이제 비중을 많이 전환하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말 12월부터 이제 국내 소부장에 대한 비율을 바꿨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모르겠고 한 3월, 4월까지는 국내 반도체 섹터 쪽이 이제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때문에 이제 탄력 있게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테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테크도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건데 이제 아무래도 탄력 측면에서 보면 국내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비율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너무 거대한 프로젝트라 정말 이제 가뜩이나 수급이 타이트한 이 AI 가속기 밸류 체인에다가 새로운 수요를 막 더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천억 달러라는 규모가 작년에 그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7개 업체들, 우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런 회사들 작년 캐펙스 전체 합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1,000억 달러씩만 추가로 뭔가 수요가 생긴다고 해도 기존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 그리고 HBM 그리고 TSMC 파운드리 이런 쪽이 가격을 엄청나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 AI 가속기 밸류체인에 더 이제 긍정적인 모멘트가 될 수 있죠. AI 열풍을 따라 국내 전자 부품 기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전자 부품 기업들의 현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주가는 왜 오르냐?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6개월, 9개월 선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업황을 보면서 막 투자를 하시면 아마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업황의 바닥은 2분기, 3분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요. 모멘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단기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업사이클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펀더멘털 리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1년
1년 6개월 정도의 업사이클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업사이클도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는 좀 짧은 사이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렇게 수급이 비어 있고 우리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훅 불며 올라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DSP나 IP 쪽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한 유리기판 쪽, 반도체 유리기판 쪽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